정권의 혼술, 오늘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지금 제 옆으로 보이는 광화문 광장, 지금 열기가 뜨겁습니다. 또 조국 퇴진, 문재인 정권 규탄, 이 집회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시 반, 오후 1시 반 정도가 됐는데 벌써 광화문 광장 다 찼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이 집회에 참여하러 오신, 제가 섭외한 게 아니고 참여하러 오신 우리 김정현 작가님, 그 국민소설 아버지의 작가, 국민소설가 김정현 작가님 모시고 오늘 이 광화문에 다녀오신 소감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지난 10월 3일 날 개천절 시위는 안 나오셨다면서요? 예, 안 왔어요. 오늘 왜 오셨어요? 오늘 친구들도 또 만나기로 하셨다고? 뭐 기본적으로 친구들이 오라 그러기도 했지만 그 너무 좀 상황이 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좀 그럼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또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그 사회적인 그 도덕이 있고 룰이 있는데 그 저렇게까지 버티고 있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싶어서 답답해서 나와봤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는 지금 김정현 그 선생님께서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닌데 이것은 어떤 이념이나 뭐 진보 보수의 문제라기보다는 도덕과 상식의 문제죠. 도덕과 상식이죠. 그리고 공정, 정의 이런 문제 아닙니까? 뭐 저는 공정 정의까지 가지도 않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기본적인 도덕과 상식의 문제예요. 상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모신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도덕과 상식을 지키지 못한다. 문재인 정권이. 그래서 분노해서 제가 지난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 때 와봤는데 그때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그때는 오면은 굉장히 조직적이었거든요. 그렇죠. 단상 무대에서 뭐 일사불란하게 지휘가 되고 길에도 보면 그 뭐 각종 뭐 프랜카드 같은 것들 다 나눠줬거든요. 막 투석할 수 있게 하고 했는데 오늘 사던데요, 국기? 예, 오니까 내가 와보니까 태극기는 2,000원 받고 뭐 성조기하고 세트하면 4,000원 받고 팔더라고요. 그리고 완전 중구난방이에요. 그게 일정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누군가가 하여튼 뭐 마이크를 쥐는 분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조국 외치면 뭐 여기저기서 각자 뭐 구속도 외치고 뭐 이렇게 외치는데 그러니까 마이크를 잡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중구난방이에요. 그런데 그 조직되지 않은 힘이 저렇게까지 많이 모이고 그 사람들 일의 눈빛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친절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들까지 가족들 같이 와서 마침 요리하는 것처럼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정말 그 어지간한 분노나 성의가 아니면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보시면 알지만은 그 진보 집회를 가면 떼앞에치기 뭐가 되든 줄을 잘 맞춰 앉아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오와 열을 딱딱 맞춰서 근데 여기는 지금 그늘 쪽에만 사람이 그늘 쪽에 가득 모이고 햇빛이 좀 비고 이래요. 그런데 제가 광화문에서 오면서 보니까 종각은 이미 집까지 가득 저쪽, 저 오른쪽으로 동아리 뒤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종로 쪽이죠? 종로 쪽인데 그 사람이 다 종각은 꽉 차고 종로 2가까지도 거의 찬 것 같아요. 그러면 저번 10월 3일보다 훨씬 인원이 많다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왼쪽편으로 보면 서소문 쪽으로 시선이 가는 데까지는 사람이 다 찼어요. 서대문 쪽으로? 서대문 쪽으로 시선이 다 찼고 그쪽도 사람이 다 찼어요. 그럼 이쪽으로 가면 이제 저기 시청, 남대문, 서울역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쪽에 거기도 시청까지 가득 차 있으니까 어쨌든 눈으로 끝이 안 보이니까요. 그렇다면은 지금 서울역에서 우리 공화당이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따가 오후 4시 일로 합류를 할 예정인데 그러면 거의 뭐 종로, 뭐 가득 서대문, 광화문 해서 남대문까지 쭉 가득 찰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건 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위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한편으로는 그 뭐 무슨 소풍 나오듯이 뭐 완전히 중구난방인데 저렇게 많이 모였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민초들의 마음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이라는 것이 결국은 동원되지 않은 순수 자발적으로 나온 인력이 그렇죠. 동원이 됐으면 당연히 일사불란해야죠. 동원이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또 한국당에서는 10월 3일 개천절에서는 별도 저쪽에서 집회를 했지만 오늘 공식적으로 당 차원의 집회는 안 합니다. 왜 안 하고 한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나 개인적으로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오겠다 이렇게. 그런 분들은 저 앞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있으면 저 앞쪽에 있겠죠. 근데 저는 저기까지는 사람이 많아서 가보지는 못했고 도저히 뚫고 갈 자신이 없어 되돌아 나왔는데 나머지는 저보다 평범해요. 정말 평범하고 근데 표정들이 진지합니다. 진짜. 확실히 무슨 짜여진 것처럼 뭐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개별적인데도 표정들이 굉장히 진지하고. 그러니까 도덕성의 문제는 네, 맞는 거죠. 예. 그리고 또뭐 아까 사회 정의까지 안 간다고 하셨지만 지금 보면은 가족들끼리 다니는 이제 학생들을 손을 잡고 많이 나왔죠.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의 딸과 아들의 그 특혜 입학, 등대 네. 입학, 뭐 장학금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그 분노를 하셨던 것 그건 같은데. 이미 쭉 있어와 있으니까 이제 그 분노는 어디가니 이제 가라앉을 만큼 돼 있는데 그게 계속 자꾸 말을 바꾸고 뭐 계속 거짓말을 이러니까 거짓말을 계속하니까 상식을 너무 네. 무시하니까 뭐 너무 그러니까 그거다 뭐 청와대 반응도 네. 저렇고 여당 반응도 저러니까 네. 정말 화들이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화가 나는 그 편이에요. 화가 나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집회가 지금 여기 주축을 이루는 그 단체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 본부입니다. 문재인 하야 이렇게 예. 돼 있어요. 그리고 화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 실제 밖에서도요. 예. 그 실제로 이 서울역에서 우리 공화당이 4시에 그 합류를 하면은 세종문화회관에서 네. 합류를 해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로 갑니다. 청와대로 행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강화문에 있는 팀도 청와대로 행전을 해죠.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지금 노숙 또 집회를 하고 있는 분들도 한 1000명 정도 있어요. 예.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면은 지금은 조국 구속, 그러니까 구호를 보니까 조국 구속 퇴진 문재인 노인데 화해예요. 예. 그러니까 조국을 넘어서 문재인으로 가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래서 그런데 그건 화야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들 나와서 외치고 하는데 그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하고 철저하게 자기 세력으로 보호만 하고 그러니까 나라를 완전히 결단내자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화날 만하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조국을 놓지 못하는 것이 네. 아마 본인들끼리 지금까지 쌓아온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진보 좌파들 예, 예.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허물기 싫은 그렇죠. 거겠죠. 예, 어쨌든 자기가 지금 쥐고 있는 걸 놓치기 싫은 거고 네. 뺏기기 싫다는 얘기인데요. 뭐 저런 이거하고 관련되는 국회 청문회라든가 뭐 방송의 토론인가 이런 걸 보면은 그 편을 들어도 좀 양심껏 들어야 되는데 듣는 사람 듣는 내가 낯이 간지러울 정도로 그렇게 그 궤변으로 편을 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할게요. 저는 지난번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행사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날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거는 아니다 싶었습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 10월 3일 개천절 집회가 10월 1일. 예. 저는 그날 뭐 대구 비행장 가서 아니요, 저는 대구 비행장 아니고 네. 집에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1시간 뒤에 중국 국경절 행사를 하니까 국경절 행사를 보려고 이제 텔레비를 켜놓고 기다리면서 요즘 저 중국인 이야기를 계속 그 국제신문에서 국제신문에 중국인 이야기 연재하시면서 계속 또 중국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걸 보려고 텔레비를 틀어놓고 있다 국군의 행사 중계 방송을 봤는데 행사가 시작되면서 곧바로 사열이 시작됐습니다. 네. 근데 사열이라는 게 뭡니까? 군을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군을 검열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군은 우리 경례국가 충성은 결국 국군 통사권자한테 충성을 한다는 얘기고 국군 통수권자는 가치 충성이라는 구호로 받아주는 거는 국민한테 충성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열이 굉장히 어느 나라든지 사열은 굉장히 엄숙한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군에서 최고의 의식이거든요. 저도 뭐 군대 생활하실 때 뭐 그런 거 네, 근데 대통령이 차를 타고 나오시는데 그 옆에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있었어요. 그 사회를 받으려고 서 있는 부대들은 차가 지나갈 때마다 충성하고 경애를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계속 말을 시키니까 뭐 무기들 진열되어 있는 무기들 소개하느라고 그랬겠죠. 그때 뭐 스텔스기 새로 근데 사열 받는 군인들 경애는 안중에도 없고 그 둘이 이런 표현은 좀 심하지만 수다 떨듯이 둘이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장면 비슷하게 본 것 같네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무슨 시냐. 그렇네. 대한민국 군이 없는 거다. 이거는 국군 통수권자가 군에 대한 자기 부하라고 할 수 있는 군인에 대한 그리고 그를 통한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없구나. 이런 게 이게 무슨 그야말로 나라인가 싶더라고요. 국민의 존중을 표하고 그렇다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가 또 국민에게 존중을 표하고 제가 이런 국민 여러분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이 나라를 보호해서 국민 여러분을 지켜주겠습니다 하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열을 하면서 대통령이 장관하고 계속 말만 하면서 그 사열을 하려고 도열했는 분들은 힐끔힐끔 겼는질만 하는데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기본 인식의 문제. 예, 그리고 1시간 뒤에 중국 북경제를 행사를 보니까 거기서는 뭐 시진핑이 딱 혼자 타고 거기 군지휘관은 네. 다 그 뒤에서 별도로 차를 타고 따라옵니다. 그럼 시진핑은 계속 그 부대를 그 열심히 사회를 했거든 제대로 엄숙하게 사회를 했거든요. 막 이렇게 예,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참 그것도 차이 그때부터 그걸 보면서도 참 화가 많이 났는데 저는 사실 오늘 나온 게 그 10월 3일 집회 있고 며칠 있다 그저께인가 왜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뭐 국민들 분열이 아니다 뭐 이런 말씀. 국론 분열된 게 아니다. 예. 그러길래 저쪽에 서초동 검찰청 집회가 있고 이 집회가 있는데 국론 분열된 게 아니라고. 예. 그래서 그게 왜 국론 분열이 아닐까? 그래서 정말로 국론 분열이 아닐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 친구들이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너는 왜 그런데 안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나도 그렇지 않은데 오늘 가보고 싶었다 하고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이분들이 진짜 화가 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줄을 맞춰 앉아갖고 놀이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누구 시킨 것도 아니고 다 그냥 나오신 그냥 그래서 봤을 때 중구난방이네요. 예, 뭐 중구난방이신데 분들도 있고. 오히려 뭐 장사꾼이 더 신나는 것 같아요. 포장마차도 있어요. 예, 근데 자기 돈으로 태극기 사서 들고 흔들면서 그냥 이 조직적이지 않게 전부 다 산발적으로 움직여요, 산발적으로. 그래서 제가 중구난방이라고 그랬었는데 참 갑자기 험한 표현을 했었는데요. 저게 진짜 진심이고 그러는데 이 서초동하고 다른 거 이쪽은 이쪽하고 이거 완전히 다른데 이게 분열이 아니면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분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강화문 집회가 있고 서초동 집회가 있는데 강화문 집회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예, 그렇죠. 서초동 집회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표출됐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이란 서초동에 모이는 사람들만 국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은 국민이 아니면 뭡니까? 갈라치기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니 하야 소리 나올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하야 소리 나오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그래서 지금 마침 오늘 그 보도된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2.4%라는 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지지율의 최저죠. 얼마 전에 불과 2주 전에 갤럽 조사에서 40%가 나와서 문재인 후보가 대선 때 받은 41.1%가 무너졌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30%대로 떨어졌어요. 32.4.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은 내일신문은 좀 진보적인 신문이죠.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를 한 겁니다. 그 조사에서 32.4%가 나왔고 잘못하고 있다, 국정운영 잘못하고 있다가 49.3%가 나왔는데 또 하나 이 유의미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이 긍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연령층에서는 30대만 딱 있고 20대, 40대, 50대, 60대 다 부정이 더 많아요. 지역적으로는 강주 전라만 긍정평가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이렇다면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의 대통령인가 그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는 이 32.4% 지지율 나오는 것도 우리 체감 지지율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론조사 저도 몇 번 받아봤습니다. 사실 첫 질문 들어보면은 짜증나거든요. 그러면 안 받거든요. 뭔가 좀 그 짜증스러운 이상한 질문들이 나오는데 싫어서 유도하는 질문. 답을 안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이 32.4%가 저게 온전히 32.4%라고 보기도 어렵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난 대선 때 총 투표율이 70%대밖에 안 됐죠. 그렇죠. 그런데 그 표에서 40 몇 프로를 받아서 당선됐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때 당시 여권 세력이 갈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려 있었기 때문에 42% 단성된 건데 투표장에 안 간 30% 가까운 유권자들은 반대한 거죠. 사실은 찍기 싫어서 안 간 거 아닙니까? 질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었고 그랬으면 사실은 온전히 그 40 몇 프로가 온전히 40 몇 프로가 아닌데 그럼 좀 겸손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 뒤로 쭉 보면서 말이에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저는 농담처럼 얘기를 하자면요. 북한 김정은 왕조 정권하고 친하게 지내더니 여기도 왕조 정권을 추구하나 싶은 거예요. 무슨 대통령한테 한마디만 하면은 감히 국가원수 국가원수 모독죄가 언제 사라진 건데 국가원수 예찬 민주당 대표가 두 번이나 그 이야기했죠. 국가원수 모독죄 없애자고 민주화 투쟁한 거 아닙니까? 국가원수는 왕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거 하자고 민주화 투쟁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국가원수 모독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만 싫은 소리 나오면 볼 때같이 와서 엉엉하니
이게 난 왕조로 가자는 건지. 그러니까 뭔지.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찬 대표가 자주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감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 감히 촛불 민심으로 세워진 정권에게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을 정점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히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촛불 민심 예, 감히 아니 촛불 민심 아니 그러니까 촛불 민심이 예. 촛불 민심이 물론 그때 그런 민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니 그때는 박근혜 때문에 화가 났으니까 그렇죠. 화가 났죠. 그랬죠. 근데 지금 2년 반 지나면서 다 돌았었어요. 아니 그리고 대통령 그때 당시 대통령 당선된 것도 온전히 국민 40%가 아니라 말이에요. 예. 그 유권자 투표를 안 하러 간 30% 가까운 사람들을 빼고 거기에서 40%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정말 겸손해야 되는데 무슨 그걸 가지고 감히 뭐 국법하면 국가 원수 모독죄 나오대요. 나 그래서 저 사람들이 유신으로 다시 가자는 건지. 그래서 저는 정권에 대해서 감히 촛불 민심을 더 이상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예. 것이 감히 그러니까 그 아니 집권청이 어떻게, 감히 하면 안 어떻게 된다는 감이라는 것이. 소리를 예. 써요. 그거는 저 김정은이랑 하는 짓이죠. 저는 지금 저 정권 쪽에 감히 합니다. 감히 촛불 민심이라고 하지 아 말아야 그럴 될 수 것이 있죠. 예. 지금 저기 강화문에 모이신 분들이 예. 그때 그분들과 그때도 나왔고 지금도 나온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그러실 겁니다. 네, 그때도 완전히 박근혜 정부에 좀 실망을 했고 예.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 분노를 하고 예, 예. 아마 이 국민들이 좀 하나의 국민이라고 보면은 예. 그때 실망했던 박근혜 정부에 실망했던 국민들이 예. 그거를 이은 문재인 정권에는 더 분노를 하고 네, 맞습니다. 분노를 하고 나왔기 네. 때문에 감히 더 이상 그 촛불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집권청에서. 당연하죠. 박근혜 정부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따라가면서 더 심하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뭐 한간에는 뭐 그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어떤 뭐 최순실과 조국을 등치를 시키고 예. 또 그 주변 사람들 뭐 은폐하는 거나 거짓말 하는 거나 이런 것이 아마 그때 전개 상황과 비슷하고 예. 지금 뭐 아, 거의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태블릿 PC 나왔죠. 예, 예. 지금 또 정경심의 노트북 어디 갔나 또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또 조범동 해외로 도망갔다가 들어왔죠. 예. 그때 최순실 정유라 외국 있다가 들어왔죠. 예. 여러 가지가 좀 비슷해요. 아 근데 정말 너무 상식 바깥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후한무치. 예. 뭐 어려운 한자 쓸 것도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면서 어떻게 뭐를 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그 개혁이라는 게 제가 깨끗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덜 부끄러운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그 가장 손가락질을 많이 당하는 사람이 개혁이라는 얘기를 입 밖에 올리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그 누구도 납득을 못하죠.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으면 납득 못합니다. 우리 김정현 그 선생님이 그 평소에 상당히 이렇게 점잖으시고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데 오늘 상당히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열을 좀 받았습니다. 네, 상당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자, 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그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네. 친구들은 몇 시에 만나기로 하셨어요? 2시에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저 친구들은 저거보다가 저 행진할 때 예, 예. 따라서 같이 그거 짜고 청와대로 예, 예. 아. 그래서 지금 오고들 있습니다. 고생하시겠네요. 어디 지방에서 오시는 건가요? 지금? 아닙니다. 다 저 사업하고 뭐 장사하고 이러는 친구들입니다. 네. 뭐 장사하는 친구들은 당장 저 생업 때려치운 거 오늘 하루 접은 거고 직장 다니는 친구들 아직도 직장 뭐 사업하는 친구들은 자기들 직장 나가니까 그런 친구들은 뭐 휴직 하루 반납하고 나오는 거죠. 선생님은 지금 천안에서 충청도 천안에서 집회일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기회가 됐으면은 지금 여기서 표출되는 민심들 이런 것도 좀 어디 좀 글로서 이렇게 좀 생활을 시켜서 진정한 국민들의 민심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한번 뭐 짚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